안녕하세요. 호주캐시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간호 학생분이 제 DM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유튜브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DM으로 연락 주세요 했더니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 첫 번째, 바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병원에서 간호사 자격 요건, 자격증이나 경력 등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희는 배출러 오브 너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사죠. 간호 학사 자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인터내셔널 학생이다 보니까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IELTS 7.0, 이치 오브 7.0이 필요한 기본 점수고요. PT라든지 다른 영어 점수도 포함되니까 영어 점수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네, 이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거고 경력은 저는 지금 호주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의 한 7년 차 됩니다. 근데 경력이 저희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떤 널싱 경력이든 인터뷰를 잘 보게 되면은 통과를 할 수 있었어요. 무슨 어떤 certain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없었고 널싱의 경력만 있으면 간호 경력만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어떤 종류에서든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 간호에 대한 난리지나 아니면 익스피리언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머전시 내에서 응급실 내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ICU라든지 이런 중환자실 같은 데서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력은 어떤 곳에서건 널싱 경력은 중요하게 생각해 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두 번째,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병원의 근무 환경, 간호사의 업무, 복지 등은 어떤가요? 자, 저희 업무는 굉장히 아무래도 이게 분업화가 잘 되어 있고요. 그렇고 이제 일의 프레셔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프레셔가 적다는 말은 당연히 널싱이니까 일의 강도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쵸? 중증 환자가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일도 많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있고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제가 많이 들은 바로 뭐 태움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업무 시간 외에 일을 더 해야 되지만 페이를 못 받는다든지에 대한 그런 디스어드밴티지는 없어요. 그리고 복지 등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제가 이 복지에 대해서 저번에 다룬 적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 하더라도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제가 지금 교육을 또 듣고 있는데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또는 이제 셀러리 패키지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워커들에게 대한 베네핏인데요. 이 메디컬 헬스케어 워크 에리아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의료 종사자죠. 의료 종사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덜 내는 거예요. 남들보다. 물론 세금을 많이 내긴 합니다. 그쵸? 저희는 딱 받는 금액이 딱 찍혀 있잖아요. 그쵸?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는 좀 덜 낸다. 그래서 그런 베네핏, 나라에서 우리를 좀 케어를 해준다, 신경 써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간호사의 업무는 지금 제가 잠깐 올려드릴게요. 이게 1분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주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특별히 힘드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호주 간호사로 일을 하면 특별히 힘들었던 부분은 당연히 언어겠지요. 문화 차이라든지 언어 차이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호주라는 나라가 정말 저희랑은 정말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죠. 영어를 쓰는 것도 다르지만
호주의 문화에 특별한 문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를 계속적으로 익혀나간다는 게 아무래도 어려웠지만 뭐 그 어딜 가서든 그쵸, 어딜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 가시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와 이런 어느 정도의 차이점 때문에 얻는 프레셔가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주라고 해서 크게 막 너무 크게 와닿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점은 조금 없었고, 진짜 호주가 이래서 다르구만 이러고 그냥 이제 그런 부분의 다름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은 있고, 아무래도 언어가 그쵸, 간호를 하게 되면은 환자랑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multidisciplinary team,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팀, 뭐 피지오라든지 OT, occupational therapist라든지 of course 닥터라든지 또는 뭐 어드민이라든지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무조건 해야 되죠. 그쵸? 패밀리뿐만 아니라 환자뿐만 아니라 그쵸?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대화의 한정이 환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대화에 대해서 주제를 찾는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자연스럽게 대화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처음에는 프레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배워가는 재미가 있어요. 이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은 너무 스트레스고 힘든 점이 있겠지만 이걸 또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새로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즐겁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즐거워집니다. 정말 이런 말을 써? 막 그런 거 있죠? 되게 특이하다.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사는데 더 편하고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렇게 극복하는 거죠. 파지티비티. 그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시련이든 극복할 수 있다 하면 되지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무래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호주 간호사에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후회는 솔직히 말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상 카메라를 켜기 전까지도 내가 후회를 한 적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정말 후회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적은 굉장히 많았지만 후회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선택 대안이 없다. 말하자면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고 굉장히 잘했다.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여러 가지로 공부해본 사람으로서 뭐 공대도 공부해봤고 비즈니스도 공부를 해봤고 미국에서 교환학생도 공부를 했는데 호주라는 매력적인 나라에서 간호사를 하면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이 문화 자체에 흠뻑 젖어서 산다는 거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크다. 정말 그래서 정말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힘든 점이 없다고는 정말 할 수 없어요. 정말 당연히 어느 부분에서건 사람들에게 여러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스트럭하는 부분이 있어요. 막 갑자기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콱 와닿을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막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갑자기 밥을 먹다가도 상처를 막 그냥 이제 황수병에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사람마다 또 다르게 힘들어서 내가 간호를 왜 했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민자 또는 이렇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간호사만큼 굉장히 좋은 직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간호사에 대한 직업을 정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자,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종차별이라는 게 근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그쵸?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호주에 온 거예요. 그쵸? 호주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 잘 살고 있는 이 애들 사이에서 저희가 나도 껴줘 하고 왔어요. 너네 문화가 뭔지 배우고 싶어. 얘네는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야. 우리를 배워주고 싶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근데 우리가 가서 이제 비비고 살고 배우고 즐기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너 왜 나한테 환대 안 해줘? 너 왜 나에게 친절하지 않아? 이렇게 크게 바랄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생활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게 있으실 겁니다. 말하자면 저희 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어요. 다른 나라 애들이 와서 갑자기 와서 그냥 이제 우리는 친해서 그쵸?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냥 막 사투리를 그냥 써도 되고 우리가 쓰는 슬랭을 쓰면 다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티키타카 티키타카가 되는데 무슨 말을 해도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고 우리가 먹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해도도 다르면 조금 힘든 점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다른 나라 애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친구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인종차별이라서 나한테 더 이렇게 하스테일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건 아니고요. 좀 편하니까 그냥 자기 친구들이랑 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근데 또 인종차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해서 되게 못되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 문화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인종차별을 하는구나. 인종차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바로 리포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좀 더 편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그냥 뭐 그렇게 얘기를 뭐 그냥 재미나게 자기들끼리 뭐 자기 뭐 친구 뭐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가 이렇게 작으니까 자기들도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그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 아를 대화에 인발브를 시켜주지는 않는다고 해서 이게 인종차별이야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진들 사이에서 뭐 인종차별을 크게 느꼈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지금 인터내셔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인종들이 뭐 스리랑카, 네팔, 뭐 인도, 필리핀, 정말 뭐 사우스아프, 그러니까 이제 백인이 아닌 나라의 여러 이제 유색 인종이죠. 우리처럼 그런 사람들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얘네들이 인종차별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그 병원에서 끝이 날 거예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조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많이 조심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병원에서 이게 인종차별이야 라고 느껴본 적은 정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을 하시면서는 많이 느끼시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길을 가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좀 약간 로우 소사이어티한 그런 길을 건넌다든지 그러거나 그러면은 홈리스라든지 약간 사회에서 좀 뒤처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약간 인종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민자들에게 자기 일자리도 뺏기고 모든 일들이 우리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못된 마인드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의료진 사이에서는 그런 경우가 정말 없었고 저는 정말 없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 호주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호주 간호사든 어느 나라 간호사든 역량은 아무래도 자기 개발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모습은 자기 직업의 만족도라든지 열정 그리고 자기가 배움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이기도 하고 자기 만족이기도 하죠. 근데 그 증명의 길이 남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면서 정말 예를 들어서 캐시는 정말 계속 공부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 야 정말 좋은 간호사야. 라고 이렇게 이제 평판을 그거는 이제 부차적으로 얻을 수도 있고요. 제가 많이 알게 되면 또 제 일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호주는 이렇게 공부를 또 많이 하면 공부 많이 했다고 또 이제 돈을 줍니다. 네, 얼라운스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승진하는 기회도 좋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잘 잡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역량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공부, 디벨롭먼트 그리고 영어 꼭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 영어 회화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영어 회화라는 거는 말을 하는 거는 정말 익스포즈가 돼야 돼요. 이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배웁니다.
그쵸? 많이 들어야지. 근데 인풋이라는 게 처음에는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외에 나온다고 해서 다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귀가 갑자기 막 열리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속 많이 외우세요. 자기 머릿속에 많아야 정말 많은 단어가 있고 많은 문장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어야지 또 다 들립니다. 모르면 안 들려요. 정말 이 사람이 아무리 쉽게 얘기를 해도 내가 모르면 안 들려요. 그거는 정말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단어를 모르면 안 들리기 때문에 정말 단어도 많이 외우셔야 되고 책도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제 문장을 외워라.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을 저는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많이 외우시고 인풋을 정말 많이 하셔야지 아웃풋이 나옵니다. 한 인풋을 정말 100% 해야 돼요. 지겹도록 읽고 영화 보고 영화 회화 공부하고 단어 많이 외워야 한 10% 20%가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공부를 해외에서 나와서 이제 간호 공부를 하면서 또 배우는 거고요. 해외 나와가지고 호주에서는 좀 더 느끼실 거예요. 호주 슬랭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배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아무것도 안 들리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인풋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어떻게 한다? 문장을 외우면서 단어도 많이 외우고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해라. 그쵸?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런 익스포즈 하는 상황에서 영어를 좀 더 늘리는 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좋은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화이팅합니다. 저는 이렇게 학생 간호사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특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외에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리시잖아요. 그쵸? 20살에 해외에 나와서 간호 공부를 하고 간호사가 되어서 한국에서 간호사 지금 하시는 거니까 그쵸? 한국에서 간호 자격증도 있고 호주 간호 자격증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왔다 갔다 간호도 하실 수 있고 호주 영주권도 받으실 수 있고 그쵸?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고 그 베네핏이 굉장히 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응원드리는 바입니다. 항상 응원드리고 꼭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